전기화학적으로 측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염다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는데 여기는 염다리가 있죠. 염다리가 있고 왼쪽이 양극 산화 반응,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음극 환원 반응이고 오른쪽에 음극 환원 반응. 환원이 원래 영어로는 캐소드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 환원은 원래 리덕션인데 제가 음극 그러면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캐소드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이 음극이 왜 캐소드냐? 음극이 캐소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앞쪽에 톰슨의 음극성관 실험을 배우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죠. 톰슨의 양극성관 실험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잘 못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톰슨의 음극성관 실험, 음극성관이 바로 브라운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TV 우리가 봤던 브라운관 요즘에는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그죠? 근데 저희 집에는 있어요. 자, 이렇게 음극성관 그러면 이제 브라운관이 되고 그 음극성관을 영어로 뭐라고 했던지 기억하세요?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해서 CRT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캐소드가 바로 음극이다.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음극과 양극에서 이 모음 이를 쳐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양극할 때 그 양극의 영어로 에노드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교수님들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극성관, 캐소드 레이 튜브, CRT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좋은데 하여튼 그거는 여기서는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서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이에요. 기준 음극이죠. 기준 음극은 굉장히 유명한 반응을 쓰고 이것은 온도에 따라서 얼마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안정한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실험하더라도 그 패키지 안에 있는 그것은 온도가 딱 정해지면은요, 딱 그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요. 따라서 이건 우리가 그냥 알기 때문에 계산하지 말고 염다리 왼쪽에 있는 양극 산화 반응만 보자는 거죠. 양극 산화 반응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수소가 산화가 돼서 수소 이온이 되고 우리가 지금 뭘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pH. 즉 수소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산화가 돼서 수소 이온이 되고 전자 떨어졌어요. 이 산화 반응에 대해서는 무슨 식? 네르트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화 반응에 대해서만 네르트식을 쓰면은 양극의 산화전이는 양극의 표준 산화전이니까 빼기 n분의 0.0592 볼테이지 25도이기 때문에 곱하기 상용도고 Q가 반응물의 농도고 분의 생성물의 농도고 수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부분압력, 수소 이온은 용질이기 때문에 이 몰 농도로 하고 개수가 있으니까 제곱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 Q는 우리가 화학 평형에서 배울 때 Q하고 약간 다르죠. 기체는 뭘 쓰고 있어요? 부분압력. 그 다음에 이 용질은 뭘 쓰고 있어요? 농도. 이렇게 섞어서도 될까요? 예, 섞어서도 돼요. 왜냐면은 원래 이 값이 1기압이고 1몰 농도일 때 전위값이 얼마입니까? 표준 산화전이가 0V. 거꾸로 표준 산화전이가 얼마? 0V. 표준 산화전이 이게 0V라는 것은 얘는 농도를 쓰고 얘도 농도 썼어요? 아니죠. 분명히 이거는 압력을 썼고 이거는 농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체는 압력을 쓰고 부분압력을 쓰고 용질은 농도를 썼을 때 그 전위값이 바로 표준 산화전이 표준 산화전이기 때문에 Q값을 적용할 때도요. 기체는 부분압력을 쓰고 용질은 농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N값이 2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압력을 지금 1기압으로 맞춰있기 때문에 1이죠. 이렇게 해서 이 상용도구 수소이온 농도의 제곱인데 제곱을 앞으로 뽑아내고 그럼 마이너스 상용도구 수소이온 농도 그게 바로 뭡니까? pH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음극의 환원 전위값은 0.0592 곱하기 pH로 나타나세요. 자, 전체 전지전위는 양극이에요. 양극의 산화 전위값 더하기 음극의 환원 전위값인데 음극의 환원 전위는 이미 그 값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 값을 알고 우리가 전기화학적으로 측정하는 값은 이거예요. 요걸 딱 측정하면은 용액이 뭐가 측정되는 거예요? pH 값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밑에 있는 공식처럼 이렇게 pH는 0.0592 볼테이지 분의 이 전지 전위값 빼기 음극의 이 레퍼런스 기준 전위값인데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이에요. 실험적으로 측정되는 것은 뭐를 측정한다고요? 이것이 실험적으로 measured, 측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바로 자동으로 읽힙니까? pH 값이 자동으로 읽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전극을 양극으로 한 pH를 설계를 할 때 저렇게 하게 되고 저런 식으로 pH가 측정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만일에 어떤 용액의 pH 값이 높아요. 요게 높다는 것은 좌변이 크다는 것은 우변도 커야 되죠. 그러면 이게 실험적으로 측정되는 이게 어때요? 전위값이 크게 나타나죠. 이 값은 일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124쪽에 표준 전지 전위와 평상수의 관계를 볼까요?
델타 G낫은 마이너스 NFE 낫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화학 평형 단원과 연력학 단원에서 델타 G낫은 마이너스 RT에 된 이 K 값이죠. 따라서 양변에서 마이너스 NFE 낫이 델타 G낫이고 마이너스 RT에 된 K가 델타 G낫이기 때문에 이 값 이퀄 이 값. 이렇게 해서 양변에서 마이너스 NF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 또는 이거를 이항해도 되는데 앞에서 봤더니 NF분의 RT 로가리즘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 25도씨 조건에서는 n분의 0.059의 볼테이지 그리고 상용력을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x축을 이 값으로 놓고 y축을 이 값으로 놓게 되면 기울기가 이거예요. 거꾸로 x축을 이 값으로 놓고 y축을 이 값으로 놓게 되면 이게 왼쪽으로 이항이 되고 난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0.059분의 n으로 표시될 수 있죠. 그래서 x축을 뭘로 놓느냐에 따라서 저것이 기울기가 이 정반대로 표시될 수 있다. 역수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농도와 환원 전위 관계를 한번 볼까요? 어떤 수용액 중에 금속을 용액시켰고 이 금속이 N 플러스 가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똑같은 금속이 이렇게 전극으로 사용되고 이것이 환원이 되는 반쪽 반응, 도선이 연결되고 물론 염다리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환원되는 반쪽 반응에 대해서는 이 금속 양이온이 전자를 M개를 받아들여 가지고 금속으로 환원이 된다. 그리고 이 값에 대해서 Q 값을 적으면은 반응분의 농도곱분의 생성분의 농도곱이고 고체는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여기서는 금속 양이온의 농도분의 1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응합니까? 내른스식에다 그대로 적응하죠. 환원 전위값은 이 반응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값 25도씨에서는 마이너스 0.059 곱하기 어떻게 돼요? 상용로그 Q값 즉 금속 이온의 농도분의 1 이렇게 표현되고 이것이 분자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분자로 올라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이 마이너스 1승이 앞쪽으로 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곱해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상용로 그 금속 이온의 농도가 X축. 그리고 여기 표준, 죄송합니다. 환원 전위가 Y축이 되면은 그때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N분의 0.059이라고 하는 양의 기울기. 그 다음에 Y축 절편이 표준 환원 전위 값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X축이 상용로 그 금속이온의 농도, 그리고 Y축이 이것의 환원 전위. 여기서는 OX를 잘못 적혔어요. 그죠? 그래서 환원 전위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때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값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기울기 값이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서 Y축 절편이 표준 환원 전위로 나타났겠죠. Y축 절편이 표준 환원 전위니까. Y축 절편이 표준 환원 전위니까 그리고 기울기가 N분의 0.059이 곱하기 상용로그 금속 이온의 농도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지금 오타가 아니네. 그죠? 그래서 식을 완전히 지금 이 잘못 섞어서 적은 것 같아요. 편집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X축이 이거, Y축이 이거,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N분의 0.059. 이렇게 딱 표현되고 이걸 환원이라고 치고 이것도 어때요? 예, 여기도 환원이라고 고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는 식이 됐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직선 그래프에서 Y축 절편으로부터 뭘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의 표준 환원 전위값. 표준 환원 전위값이 누가 제일 큽니까? A 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고 여기 TE로 가면 갈수록 표준 환원 전위가 작죠. 표준 환원 전위가 여기는요. 음수예요. 표준 환원 전위가 음수라는 것은 표준 산화 전위가 무슨 값이 될까요? 양수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거꾸로 농도와 산화 전위 관계로 하게 되면은 음의 기울기 값을 나타내게 되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 기울기 값이 어떻게 나냐면은 금속의 산화수 분의 0.059로 나타났잖아요.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질까요? 기울기가 가팔라질까요?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더 그것의 산화수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소의 라티머 도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시다. 라티머 도표다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이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뭐를 아셔야 되냐면은 여기 질산이온에서는 질소가 산화수가 플러스 5가 그리고 NO2에서는 질소 플러스 4가 그리고 아질산에서는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3가죠. 플러스 5가에서 플러스 3가 쪽으로 환원되고 환원되는데 이렇게 거쳐서 갈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갈 수도 있죠. 최초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변화될 때 전체 그 상태 함수의 변화량은
다른 과정을 거쳤을 때의 상태함수의 변화량의 합하고 똑같잖아요. 따라서 이 밑에 것을 이 3번 코스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델타 G3 낫이라고 표현하고요. 델타 G3 낫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첫 번째 코스 델타 G1 낫. 이것을 두 번째 코스 뭐라고요? 델타 G2 낫이라면은 델타 G3 낫은 델타 G1 낫하고 델타 G2 낫의 합하고 동일하겠죠. 그렇게 하고서 각각에 대해서 마이너스 NF2 낫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NF2 낫, 마이너스 NF2 낫, 마이너스 NF2 낫을 적용을 하고 여기 첫 번째 반응에서는요. 플러스 5가에서 플러스 4가로 되니까 1전자 반응. 전자 한 개 들어오죠. 그리고 플러스 4가에서 플러스 3가로 되는 두 번째 반응에서 전자 한 개 들어오니까 1전자 반응. 근데 플러스 5가에서 플러스 3가니까 전자가 몇 개 들어야 됩니까? 2개 들어오죠. 2전자 반응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1전자 반응, 이거는 1전자 반응, 이거는 2전자 반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전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을 써야 되냐면은 분명히 이 식하고 이 식을 더하면은 이렇게 세 번째 식이 나와요. 근데 모두 2전자 반응, 모두 2전자 반응, 2전자 반응, 2전자 반응 되면은 그러면 어때요?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F니까 그대로 딱 소거가 되어서 전위는 전위 더하기 전위죠.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떤 거는 1전자 반응이고 어떤 거는 2전자 반응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NF라고 하는 소거가 돼야 소거가 안 돼요. F는 소거되지만 N값이 소거가 안 돼요. 그래서 모두 1전자 반응이거나 모두 2전자 반응인 경우에만이 소거가 되고 그렇게 소거가 되면은 이것의 표준 전위값은 이 두 개의 표준 이 전위값의 합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는 요거 두 개는 1인데 이건 얼마? 1이 아니라 2이기 때문에 F는 소거될지 모르지만 이 숫자는 소거돼서 소거가 안 돼서 1, 1, 2니까 똑같이 2로 나눌 수도 없고 똑같이 1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거가 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것과 관련된 것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라고 했고 우리가 일반학 추론을 공부를 하면서 세 문제를 풀었어요. 진짜 이렇게 나와야 했는데 지난 8월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그래서 제가 결국 요거 반드시 나오니까 올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맞아요.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라고 하는 것이 10가지는 아니에요. 30가지다 라고 하면은 그 중에 적어도 어때요? 30가지는 꼭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제가 주목을 시켜드리는 거. 제가 주목을 시켜드리는 것은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험 친 학생이라기보다는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진짜 조 파트에서 뭘 낼 건지에 대한 공감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 원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원리는요. 모든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항상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냐면은 앞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반응에서 표준 전지 전위는 음극의 환원 전위값 더하기 양극의 산화 전위값. 여기서는 좀 전에 그 공식 적용 안 했잖아요 라고 하는데 적용했어요. 적용했는데 여기서는 왜 그것이 적용이 안 된 것처럼 표현되냐면은 델타 G낫은 델타 G낫 더하기 델타 G낫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NFE 낫. 그리고 이것도 어때요? 마이너스 NFE 낫. 이것도 어때요? 마이너스 NFE 낫인데 똑같이 이전자 반응이에요. 쿠리 이가윤이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쿠리 이가이온은 쿠리로 되고 금속은 아이온 이가로 되는 것은 똑같이 다 이전자 반응이기 때문에 2 소거되고 F 소거돼서 뭐만 남았어요? 요것만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1전자 반응이나 전부 구성하는 반응들이 똑같이 2전자 반응, 똑같이 3전자 반응은 바로 요 공식 써도 되는데 그렇게 못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고 그것에 관한 연습은요. 일반학 추론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서 할 테니까 그때 가서 공부를 합시다. 잠시 후에 네 번째 섹션 배터리부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